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주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보장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보험, 이 보험이라는 게 이 금융상품 중에 제일 복잡하고 제일 어려운 상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보험 가입은 왜 해야 된다고 했죠? 보험을 가입해 놔야 그래야지 내가 아플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질문의 해답을 좀 쉽게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험 가입은요 우리가 쉽게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한 4,000원, 5,000원 정도 내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 있죠. 암이나 뭐 뇌졸중이나 아니면 뭐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사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자, 생명보험사는요 정액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내가 너 암 걸리면, 너가 암에 진단 받으면 3,000만 원 줄게, 혹은 5,000만 원 줄게. 그런데 그 안에 증권의 함정이 있어. 근데 암도 종류가 나눠진다는 거야. 뭐냐면 암이 소외감이 있고 일반암이 있고 고해감이 있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 항목별로 어떤 암에 얼마를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 대한 보험은 여기다 드는 게 좋다, 생명보험사에.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험은 필요 없나요? 아, 필요 무조건 있어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손해보험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우리 대표적인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비보험. 내가 돈을 내면 내가 병원비를 내면 그 병원비를 다시 돌려주는 거야. 90% 정도를.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손해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아파서 내가 병원비를 내면 내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간 거고, 이건 재산상의 손해로 보고 있어요. 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해 주겠다. 그래서 너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해 주겠다는 게 우리 손해보험의 실비보험입니다. 자, 근데 생명보험사에서는 뇌혈관 질환 중에 우리 뇌출혈은 보장은 하지만 뇌경색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비보험에는 우리가 뇌혈관 질환 담보는 무조건 넣어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0, 30대 기준에. 네, 그렇게 해서 실비보험 무조건 하나 들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생명보험인데, 요것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촘촘히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 쉽게 건너갈 수 있죠, 하나하나. 그런데 중간에 돌이 하나 없네?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너무 이 폭이 넓어서 빠질 수도 있고요, 건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힘들게 건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보험은요 촘촘하게 맞춰놔야 돼요. 이 징검다리처럼. 어떻게 하냐? 병원에 가서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감기 같은 거랑은 별개야. 자, 암,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등등등. 자, 이런 중대 3질병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 중대 3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첫 번째로 뭘 하나요? 검사 및 진단을 하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린 뭘 받아야 돼? 진단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암 같은 경우에는 추정 진단서가 나와요. 1차에서. 뭐 막 다양한 검사를 하고 암 2기로 추정이 됩니다라고 해서 추정 진단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중질병들은 이 진단 다음에 무슨 단계죠? 그 다음 단계는 수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금이 나와야 돼. 수술급여가. 자,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디로 이동하죠? 입원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원 일당을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입원을 하고 나면, 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럼 뭘 하죠?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암은 치료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 항암 치료에 얼마 정도 나오는, 방사선 치료에 얼마 정도 나오는 치료 특약들이 가입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치료를 할 때 우리 가족이 돌봐주지 못하면 간병인을 써야 될 수도 있고, 간병 및 요양이죠. 우리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완치가 됐대요. 바로 우리 일상생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나요? 우리 3대 중질병에 걸리는 순간요, 우리의 소득은 끊겨요. 그래서 진단을 받자마자 나오는 이 진단금이 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때 내가 진단금 얼마 정도 가입이 돼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대 질병에 걸렸어. 그럼 내가 가입한 보험들을 찾아야 돼요. 증권들을 찾아서 내가 무슨 병에 얼마, 그럼 그 병원은 보험금을 찾으러 갑니다. 진단서를 들고, 원래 진단금이라는 거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줍니다. 그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단금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진단금으로 내가 병원비를 내요. 병원비를 다 내서 수술, 입원, 치료까지 다 끝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비보험으로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병원비를. 그래서 내가 90%를 다시 돌려받으면 내가 처음에 받았던 진단비의 90%가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잖아. 요양이나 아니면 가족들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보험을 설계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지금 계속 질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질병에 대한 주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사망이 돼야 됩니다. 네, 우리 질병에 걸리면 무조건 사망의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주 계약으로 보셔야 돼요.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질병보험, 그 다음에 그 안에 질병에 내가 얼마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세팅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편분들, 남자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애 키우느라고 지금 직업이 없어. 애 있는 우리 엄마들 재취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해주셔야 돼요? 서울 시내에 파리바게트 같은 거 빵집이라도 하나 할 수 있는 돈은 사망보험금 주고 가셔야 된다고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성은 질병, 남자는 사망에 포커스 맞추시고 그 다음에 진단금 세팅 어떻게 해놓는지 아까 징검다리 꼭 기억하세요. 징검다리 내가 진단, 수술, 입원, 치료, 그 다음에 간병 및 요약. 그래서 여기에 촘촘하게 내 보장을 꽉 채워놓으세요. 너무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어요. 보험에. 우리가 이 정도는 내가 암에 걸리면 얼마 받고 싶은지만 딱 정해. 그래서 딱 그만큼만 가입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 암 걸리면 5천만 원 받게 해주세요. 나 죽으면 3억 나오게 해주세요. 나 뭐 수술할 때 얼마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세팅을 쫙 해보면 보험료라는 게 산정이 돼요. 그럼 그만큼을 내시면 돼. 보험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받고 싶은 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어요. 그리고 보험이 없는 분들은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보험이 혹시라도 너무 많으신 분들은 내가 받고 싶은 담보들만 찾아갖고 좀 보험료를 줄여보고, 보험료 줄여갖고 저축 더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부분들만 좀 골라서 그래서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험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 보시고 영상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랑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